네, 안녕하세요. 2학년 문학을 가르치는 김대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가 중지된 학생들을 위한 보충 강의입니다. 격리된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교과서 204페이지에 있는 한용운의 수의 비밀입니다. 자, 수라는 것은 수를 놓는 자수를 말하죠. 그래서 수놓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에 관한 것이 이 시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옷을 지어 놓았습니다. 화자가 등장하죠. 화자가 사랑하는 임을 위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옷은 임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옷을 지어 놓았습니다. 경어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어 놓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임은 지금 나와 같이 있지 않고, 그리고 임이 만나게 되면, 임을 다시 제외하게 되면 임에게 주고 싶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임과의 제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옷을 지었느냐? 심의, 도포, 자리옷을 지었습니다. 자리옷은 잠옷이라고 단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심의와 도포와 자리옷을 보니까 주로 남성들이 입는 옷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체가 있는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는 여성 화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옷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여러 벌의 옷을 지어줄 정도로 임을 사랑하고 임에 대한 정성이 지극합니다. 그런데 작은 주머니에 술을 놓아야 되는데 그것은 짓지 않았다고 화자가 이야기합니다. 안 한 것과 못한 것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화자가 의도적으로 수 놓는 것을 아직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에서 말한 그 수를 말합니다. 그럼 왜 수를 놓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주머니에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손때가 묻었다는 것은 많이 만졌다는 얘기겠죠. 왜 많이 만졌을까요?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했기 때문에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럼 왜 짓다가 멈췄을까요? 이 수놓기를 완성할지 말지 고민을 했기 때문이겠죠. 왜 완성할까 말까 고민했을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이유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너는 바느질 솜씨가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자기가 짓지 아니한 이유, 그러한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목에 나는 비밀이 등장했습니다. 짓지 아니한 그 비밀은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건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죠. 그 비밀을 이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가 화자에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이네요. 왜 마음이 아프고 쓰릴까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임과 관련된 상황이다. 그리고 이미 현재 부재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쓰린 것 아닐까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화자가 수를 놓으면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인데 마치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온다고,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술을 놓으면 나의 마음이 맑은 노래라고 비유한 것처럼 맑아진다는 의미이겠죠. 맑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프고 쓰릴 때 맑아지는 거니까 치유가 된 것이다, 또는 위안이 된다, 또는 맑다는 단어의 뜻에 주목하면 정화가 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술을 놓으면 맑은 노래가 나온다,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맑은 노래가 나온다는 것이 왜 수 놓는 것을 완성하지 않는 이유가 될까요? 술을 다 완성했는데 마음이 아프고 쓰린다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도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임이 올 때까지, 임을 만나서 옷을 전해줄 때까지, 또는 임이 오는 그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술을 놓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자, 얘기를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주머니에 어울릴 만한 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보물이 없어서입니다. 보물은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주머니는 임의 옷에 있는 주머니고 그 옷은 임이 입을 옷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전적인 뜻에 주목하면 보물은 가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임의 옷에 있는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니까 임에게 어울릴 만한 것이어야 되겠죠. 자, 근데 그 보물이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보물이 있다면 옷을 완성할 것이고 옷을 완성하면 임에게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임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물 자체가 임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곧 임이다 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에서 화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 내가 작은 주머니를 짓지 않는 것은 싫어서가 아니다.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짓고 싶은데 짓지 않는 것은 모순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순은 창과 방패를 뜻하죠.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이 시 전체에서 수의 비밀이라고 봤듯이 임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을 만날 때까지 수를 놓겠다는 화자의 그런 바람과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를 완성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어떤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경우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역설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의 내용들을 가지고 형성평가 문제 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각자 풀어보시고 선생님 해설을 들으면서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OX 문제입니다. 1번 동일한 종결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자, 종결 표현은 종결 어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가시는 모든 종결 어미가 씁니다, 씁니다, 입니다, 씁니다, 입니다, 씁니다 이렇게 비슷한 동일한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구조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역설적인 표현 아까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부각되고 있죠. 3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태도 변화가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화자의 태도가 특별히 변화하지 않습니다. 4번 상징적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 시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옷, 보물, 수놓기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입니다. 5번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자, 어조는 말투라고 했고 어조가 바뀌면 종결 어미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바뀌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5번 문제는 이 시에서는 그러한 어조의 변화가 딱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자, 6번 공간의 이동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다른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갈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이 세상이라고 했는데 보물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라고 해서 보물이 어떤 물건이거나 또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보물이 임을 뜻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화자가 기대하는 그 임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보물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부재하고 오지 않은 화제의 소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명암의 대비라는 것은 밝고 어둠이 잠시만요. 네, 잠시 화면이 다른 데로 옮겨갔었습니다. 밝고 어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는 특별히 밝고 어둠의 대비가 없습니다. 수미상관은 처음과 끝이 똑같거나 또는 유사한 것을 말하는데 이 시의 처음과 끝은
딱히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자, 인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것 계속 실수가 있네요. 의인화된 표현도 딱히 없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마음을 구체적인 대상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5번 시선 이동에 따라 대상을 포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4번은 보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시에 나타난 역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재를 화자가 압니다.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설명합니다. 부재라는 현실을 인식해요. 그렇지만 부인하고 싶어요. 부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인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일상적 행위라는 건 수를 놓는 거죠. 그 수 놓는 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왜 종결짓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행위 과정에서 수를 놓는 과정에서 자기 정화, 맑은 노래가 나오는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극복의 의지가 발현된 것이다. 짓지 아니한 것이 주체적 선택이라는 것이죠. 좀 정리하면 화자는 이미 부재한 상황에서 수놓는 것을 계속하고 계속 완성을 지연시킴으로써 수를 놓으면서 계속 임을 기다리고 임에 대한 사랑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이미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손때가 묻은 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2번이 좀 어려운데요. 짓다가 놓아두고 완성하지 않은 것은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되는데 이게 언뜻 보면 틀린 것 같지만 여기 보기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보기에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인하고 싶은 마음의 의미는 뭐냐? 이 뒤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와 연결지어 생각하면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임의 부재가 한계되는 상황을 지연시키고 그 행위 가운데 동반되는 자기 정화라는 것은 화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3번과 짝을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3번에 보면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림이라는 말 자체에 화자의 선택이 드러나 있었는데 화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은 마음이 아프고 쓰린 것이 아니라 수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고 쓰린 것은 화자의 주체적인 선택과 무관하게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4번, 5번은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갈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화자는 수놓기를 반복하고 있죠. 네, 옷을 지어 놓았죠.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위로를 얻나요? 네, 맑은 노래가 나온다는 데서 위로를 얻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4번, 완성하면 돌아올 것이라 확신하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자는 완성하면 되죠. 그러니 4번은 적절한 설명이 아닙니다. 화자는 수놓는 것을 완성하면 돌아올 것이라 확신하는 게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수를 놓겠다는 것이죠. 4번 선지와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문장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6번 고백적인가요? 네, 비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번 추상적인 관념을 비유적으로 형성하고 있죠.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도 없어요. 4번, 5번은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7번 갈까요? 7번은 화자에게 수놓는 행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위안과 정화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미를 잘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이어절로 찾아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화자가 수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 중에서 맑은 노래라는 구를 고르면 되겠죠. 답은 맑은 노래입니다. 8번 볼게요. A는 지어라고 하는 동사인데 지어는 목적어를 지하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의 문맥적, 함축적 의미는 어떤 목적어를 취하는지를 찾아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지어라는 단어가 취하는 목적어는 옷입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목적어를 짓는구나 라고 찾아놓고 선지에서
지었다의, 짓다의 목적어들을 다 찾아보는 거죠. 기와집, 배열, 말, 한숨, 그 다음에 마무리. 그리고 난 다음에 옷이라는 단어와 제일 성격이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는 추상적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옷은 구체적인 지시물이 있는 거죠. 아, 이거 아니겠네. 한숨, 이것도 아니겠네. 말, 이것도 지시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열은 줄입니다. 줄을 짓는 것과 기와집을 만드는 것. 둘 다 어떤 결과물이 있고 지시물이 있고 뭔가를 만드는 의미라고 보면 줄을 만들어내는, 줄을 짓는 것과 의미가 조금 더 다르고 기와집이 제일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아, 답은 1번이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제도 쉬운 문제들이라서 다소 조금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녹화를 했는데 한번 잘못 녹화를 해서 다시 녹화하느라 말이 더 빨라졌습니다. 여러분 잘 공부하시고 시험 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